오랜 시간 대중 앞에서 화려한 스타로 살아온 김재중은 2025년 여름 모든 것이 뒤흔들릴 커밍아웃을 선택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고백을 넘어선 파장을 일으켰다. 한때 K-팝을 대표하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대중 앞에 섰고 그가 꺼낸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랑, 가족, 그리고 아이라는 단어가 놓여 있었다. 그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다.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너머에는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고통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중이 만들어낸 틀 안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던 시절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그는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는 길을 택했다. 단순히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는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뒤에는 수십 년의 침묵, 수천 번의 망설임이 녹아 있었다. 커밍아웃 이후의 김재중은 달라졌다. 이전보다 가벼워진 표정, 자유로워진 몸짓,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해진 언행. 그러나 그 자유는 곧 새로운 질문을 불러왔다. 동성애자이자 싱글인 그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이를 갖고 싶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 소망이 그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이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동성 커플에 대해 보수적이었고 법적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대리모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대리모 출산은 한국에서 합법화되어 있지 않고 해외에서도 윤리적 논란이 많은 주제였다. 하지만 그는 이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스스로도 혼란과 갈등 속에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고 의료와 법률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며 이 여정이 단지 자의를 갖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하나의 삶의 전환점이자 도덕적 책임을 수반한 결정임을 절감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권리와 보호의 기준을 꼼꼼히 따지며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태국, 미국 등 대리모 출산이 가능하고 일정한 윤리 기준을 갖춘 국가들을 직접 방문했다. 언론은 그의 여정을 추적했고 팬들은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혼란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그를 진보적이라고 칭했고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전례 없던 길일지라도 언젠가 누군가에겐 더 쉬운 길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다.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품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 연결을 뛰어넘는 깊은 유대와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는 대리모가 단순한 출산 도구가 아니며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그는 사회적 편견, 법적 제약, 심지어는 자신의 불안까지도 이겨내야 했다. 김재중의 선택은 당연히 논란을 불러왔다. 그가 공개한 출산 계획은 일부에게는 신선하고 감동적인 뉴스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도발이었다. 방송과 포털에는 김재중 대리모, 김재중 동성애자 커밍아웃이라는 키워드가 며칠 동안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수많은 기사와 댓글이 쏟아졌다.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다. 진정한 사랑의 형식이라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도덕적 혼란과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일부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용기와 진정성,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의지를 지지했고, 그는 그 응원에 힘입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점차 그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이 올바른 사랑인지 되묻기 시작했다. 이 여정은 단지 김재중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가 어떻게 다양성을 수용하느냐에 대한 시험이자 앞으로의 세대가 어떤 가치 속에서 자라날지를 결정짓는 문화적 분기점이었다. 그의 도전은 무모할 수도 있었고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 도전은 어떤 경계를 넘어섰다. 그는 연예인으로서의 경계를, 사회적 편견의 벽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를 무너뜨리며 아버지가 되기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날, 그것은 단지 한 생명이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통적 가족 개념과 법적 기준, 도덕적 인식이 다시 쓰이는 상징적 순간이 될 것이다. 김재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다. 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은 성별도, 정체성도 아닌 사랑과 책임의 크기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정이 이어질수록 누군가는 더 큰 용기를 내고 또 누군가는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가 대리모 출산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 연예인이 개인의 삶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 주제가 동성애와 출산이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일부 대중은 그가 단순히 주목받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고 또 다른 일부는 그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하는 시대의 아이콘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김재중을 평가했지만 정작 그는 그 모든 소음 너머에서 오직 한 가지, 생명을 향한 책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미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행동이 갖는 파장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여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 준비의 모든 과정을 세상과 공유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랐다. 김재중은 태국과 미국을 오가며 실제 대리모 출산을 경험한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에는 동성 부부, 이성 부부, 심지어 미혼 여성도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사연과 과정을 들려주었고 그는 그들의 경험 속에서 공통된 감정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은 모두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그 확신은 곧 실천으로 옮겨졌다. 김재중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리모 중개기관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고 법률 전문가와 의료진, 심리상담가가 함께 참여하는 출산 준비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계획되었고 그 안에는 대리모 여성의 인권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윤리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대리모라는 주제를 상업화하거나 단순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간헐적으로 준비 과정을 공유했다.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는 글, 자신이 직접 고른 아기 옷 사진, 대리모 여성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 등 그의 글에는 꾸밈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런 진솔한 기록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점차 그의 여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일부 보수 언론조차 논란을 넘어선 진정성시라는 표현으로 그를 다루었고 전문가들 또한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제시한 상징적 인물로 그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재중의 출산 준비는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처음 들은 날, 그는 기록하지 못할 만큼 큰 감정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을 만난 기쁨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부모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이기도 했다. 그는 그 순간을 내 삶이 완전히 바뀐 날이라고 기억했고 그 이후로는 매일매일 조금씩 아버지가 되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마냥 아름답고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온을 오갔고 일부 극단적인 반응은 그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는 잠시 SNS 활동을 중단했고 인터뷰도 삼갔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단지 아이 하나를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고자 했고 부모라는 책임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김재중은 다시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수도 배우도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였다. 그는 소규모의 강연회를 열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청중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지금껏 그가 겪은 고통과 기쁨, 혼란과 확신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가족이라는 목표였다. 그곳에서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진심 앞에서 함께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6년 봄, 평범한 병원, 평범한 분만실, 그리고 비범한 순간. 그는 곁에서 아이의 울음을 들었고 두 손으로 그 작은 생명을 품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완전해졌다. 김재중이라는 이름 뒤에 자버지라는 새로운 호칭이 붙는 순간 그는 다시 태어난 셈이었다. 이 장면은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SNS에는 축하의 메시지가 넘쳐났다. 논쟁은 잠시 멈추었고 오직 감동과 축하만이 그를 둘러쌌다. 김재중은 이제 하나의 사례가 아닌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정상의 기준에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행동으로 확장시켰으며 그 행동을 통해 현실을 바꾸어냈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동성부부의 법적 인정 문제, 대리모 윤리 기준,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담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러나 그는 그 숙제를 먼 훗날 누군가가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다. 김재중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매일 새로운 고민과 기쁨 속에서 부모로 성장해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남긴 메시지는 이미 선명하다.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진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별도, 형식도, 제도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김재중이 이 시대에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자 가장 따뜻한 반란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김재중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수십만 명의 팬을 상대하던 연예인이었고 글로벌 스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의 하루는 한 사람의 미소와 울음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이면 아이의 옹알이에 눈을 떴고 밤이면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그것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어떤 시상식의 환호보다 더 깊고 따뜻한 만족감을 주는 삶이었다. 김재중은 아버지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그 여정은 누구보다 험난했고 여전히 일부 시선은 차가웠지만 아이와 눈을 맞출 때면 모든 불안과 걱정은 이내 사라졌다. 그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며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미래라는 사실을 매 순간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는 단독 부모, 더구나 동성애자로서의 양육이라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었고 그에 따른 여러 제도적, 실질적 장애물을 마주해야 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 과정에서는 해외 대리모 출산이라는 이유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었고 한국 국적 부여 문제에서도 추가 서류와 긴 설명이 요구되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말로 그를 되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기존 제도의 비합리성과 배타성을 절감했고 제도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바꿔야 한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